는 윤석열 대통령 주요. 그나저나 지금 디올백은 어디로 간 겁니까? 검찰이 확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. 원래 디올백을 먼저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디올백 소환이 안 되고 있어요. 네? 그 디올백에 참 그 행정관이 갑자기 뭐 깜빡했다고. 돌려달라고 지시했는데 깜빡했다.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국민들이 세상에. 이게 얼마나 전국이시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데 갑자기 나와서 이제 와서 네.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. 아니 지난번에 이철규 의원은 그랬잖아요. 네. 이거 국고에 기색돼서 반환하면 대통령 횡령이다. 기록물이다. 네. 반환 기록물을 못한다. 왜 돌려줘? 그렇습니다. 횡령 네. 이거 반환하면 오히려 국고 횡령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니 근데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. 명품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양주도 있죠. 그렇죠. 거기다가 책은 화장품도 버렸고. 있죠. 책은 버렸고. 향수도 있죠. 책은 버렸고. 이거 다 이거 대통령 기록물 훼손죄에 그 해당하는 7년 이하 징역이죠. 훼손하면. 와, 엄청나네. 근데 이게 이제 지금- 결국은 이것도 아마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그 행정관이 돌려주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는 건데 참 근데 저는 이런 국민들이 수준- 이런 게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네. 저도요. 제가- 이걸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그 현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근데 또 하나 사악한 게 뭐냐면은 네. 물론 그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면서 엉뚱한 해명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. 왜 이렇게 자꾸 밑에 사람한테 책임 뒤집어 씌웁니까? 그러니까 행정관 너가 뒤집어 쓰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책임을.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다, 너무 졸렬합니다 제가 볼 네, 때는. 저도 그런 거 비겁해요. 재벌 총수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비서한테 네가 책임지고 감옥 가라는 우리 영화 많이 봤는데 조폭도 그렇게 해요. 조폭도 조폭들도. 그래요? 재벌도 그렇게 한지 있지만은 네, 조폭들도 그렇게 해요. 네가 대신 살고 와. 네. 내가 너 그 그 뒤를 식솔들을 봐줄게. 봐줄게. 예. 그렇게 하죠.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뒤집어 씌우잖아 만약에 그 지금.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행정관을 빨리 잘랐어야죠. 그 여태까지 안 자르고 지금도 있잖아요. 지금 잘랐어야 돼. 예를 들어 네. 우리 지시불이행을 했으니까 네. 나가 해도 할 말이 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 네. 지금 대통령실을 지시불이행을 해도 그냥 현직에 네. 있어요. 아무런 문제 없이. 공범이라 자를 수가 없어요. 다 같이 공범이에요. 자르면 다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. 야,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이 사람도 못 자르고 저 사람도 못 자르고. 아니 뭐 국정농단범까지 사면당해서 들어와서 일하는데 뭐 현직 공범들끼리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. 진짜 이 문제는 일파만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이 정도로 하고 무혐의 처분하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판이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이대로 그냥 말하면 자기들의 입장대로 그냥 관철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저열한. 수준이 떨어지죠. 네.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듀티프리 있잖아요. 네, 네. 거기에 아직도 신라 듀티프리인데 아주 글씨는 고급스럽게 써 있어요. 거기에 서류 들어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? 없죠. 아니 100%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거나 그 안에 무슨 현금이 들어있거나 이게 궁금한 거지. 네. 누가 그 안에다가 서류를 넣어가지고 코바나까지 가가지고 영부인이 추링 입고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를 합니까?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. 네. 그리고 부속실도 없는데 뭘 보고를 받기는 예. 말이 안 맞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비유하는 거지만은 음주운전을 한 번 술 먹고 운전해서 걸리는 경우 거의 드물거든요. 한 100번 할 때 한 번 걸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것도 뇌물 받아먹는 장면이 하나 딱 포착이 된 건데 딱 그날만 받았겠느냐? 그리고 그 다음에 신라 듀티프리 쇼핑백에는 행정 서류가 들어있겠느냐? 아니, 국민들은 그 의혹을 알고 싶다니까요. 그걸 그렇죠.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근데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지금 왜냐하면 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네. 특검도 문제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좀 볼 거예요.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회에서. 네. 그다음에 이게 항소심 판결이 아직 안 났거든요. 네. 항소심 판결도 아마 좀 지켜보려고 할 거예요.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 도이치모터스 거죠. 사건? 그렇죠. 네, 네. 그리고 보면서 아마 결정은 내가 보기에 지금 이원석 총장은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네. 뭐 혐의 없음 결정하면 이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. 검찰총장이 한 걸로 역사에 남는 거니까 네. 그건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뭐 총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가 네. 뭔가 아마 조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이 거취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전 11시 36분 지나고 있는데 회의는 하고 있고 거취 표명은 안 나왔어요. 오늘 안에 거취 표명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? 정말 회의감만 드는 회의만 하고 있는 거죠, 지금 계속. 아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오늘 안에 아니 저는 거취 표명 안 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만 굴욕을 한 번 감수하는 게 어렵지. 네. 지금 두 번, 세 번 감수하는 건 쉽거든요. 아니 근데 계속 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뭐 그냥 임기 채우고 나가겠죠.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. 9월 그러니까 13일인가? 9월 13일. 두 달도 안 남았어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은 한 입장을 달? 발표하겠죠. 뭐 지금 이게 상식 어긋난다든지 유감이라든가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처럼 중앙지검적으로 징계하든가 네. 업무 배제시키든가 예. 강력하게 해야 그렇죠.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뭐 아니 못한다. 딱 하나 지금 네. 이원석 총장이 요 명예회복을 예. 하려면요. 딱 예. 하나가 예. 목숨 걸고 이 정권과 싸우면 돼요.
근데 목숨 걸 의지가 있느냐? 목숨 걸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. 제가 볼 때. 그러니까 지금도 어줍지 않게 쇼만 하는 겁니다. 자기 욕 안 먹으려고 보신하면서 눈치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목소리는 일부 냈었어. 아주 미세한 목소리지만 일부 남겼었어. 그거지. 무슨 이분이 거룩한 일을 하겠다? 저는 국민들이 기대한 사람 하나도 없고 이분 자체도 그런 거 하실 분이 아니다. 저 그렇게 봐요. 차라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청법 개혁안 이게 공소청으로 그렇죠. 수사권을 바꿔버리고 없애는,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중앙수사부하고 이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주장이 훨씬 국민적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뭐 지난번에 아마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 못 해가지고 지금 네.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. 민주당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역사적인 흐름이에요. 결국 예전에는 재판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람 했잖아요. 네. 수사하고 그다음에 재판이 분리됐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기소가 대부분 분리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다 수사한 나라가 없어요. 네. 이거에 대한 정당성 결국은 검찰은 수사권을 항상 가질 때 힘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 명분을 항상 가졌거든요. 네. 근데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대통령이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정부 여당 측이나 힘 있는 사람 윤석열 측근 수사하는 거 하나도 없죠. 네. 재벌 기업이 수사하는 거 하나도 없죠. 그렇게 보면 검찰이 이제 수사권 가질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진짜 그동안 그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뭐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사실상 여기까지 오면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든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결국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 국정조사로 가야 되겠죠?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청문회 안 나올 것 같아요. 안 네.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지금 네. 하고 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찾자면은 그래도 국민들 앞에 좀 정리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요. 지금 의혹이 너무 많은 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네. 때문에 한 번씩 좀 매듭을 지어줄 필요는 있다. 근데 청문회는 이제 시작인 거고 결국에는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 그리고 탄핵 네. 요 단계적인 그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를 하되 저는 국민적 여론을 지금보다는 좀 더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기만 했을 때는 네. 국민 여론이 못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론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전 민주당이 좀 더 치열하게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민주당은 좀 어때요? 청문회에 대해서 뭐 얻은 게 없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날도 근데 조금 나온 건 있어요. 왜냐하면 그 800에 7070 전화로 쭉 한 분들이 네네네. 결국은 뭐 장관, 주진우 비서관, 그다음에 뭐 안보실장 이런 분들한테 네. 전화했다는 게 쭉 나오잖아요. 예. 그 당연히 아니 모든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실장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. 네. 그렇잖아요. 또 장관 보좌관한테 전화를 3번이나 했던데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임성근 부단장이 그 전 사단장이 그 카페 예, 만들어 가지고 예. 거기다가 뭐 글도 올리고 봤다고 본인도 인정했거든요. 네.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막 박정원 대령 비난하는 글도 쓰고 임성근 댓글 부대도 있지 않았냐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. 임성근 댓글 부대. 지금 왜냐면 다 댓글 뭐 한동훈 댓글 부대 뭐 예. 김건희 댓글 부대 제가 보기엔 아마 임성근 야. 댓글 부대도 문제가 되죠. 본인도 얘기했어요. 근데 여기 봤다.